김보미 커플은 1월 17일 연애의 맛에서 첫 데이트를 가졌다. 첫 만남을 여성 팬과 인사를 나누었던 고조원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김보미에게 맞으시죠? 라며 처음 말을 건넸다. 연애의 맛 패널들은 김보미가 배우 서현진과 걸스데이 유라와 닮았으며 매우 미인이라 했다. 김보미는 방송에 노출되는 것이 많이 부담되기는 했으나 많은 고민 끝에 결정을 하였다 했다. 고조원은 비밀리에 가진 기차한 제작진들에게 그간 연애의 맛에 출연한 여성분들 중에 가장 괜찮은 사람 같다고 했다. 기차에서 내리면 강원도 자작나무 숲으로 갈 텐데 어째 모습에서 김정은과 김진아의 놀이동산 첫 만남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자작나무 숲에서 데이트를 마치고 두 사람은 속초로 향했다. 속초 포장마차에서 김보미는 호칭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고조원에게 물어보았고 고조원은 기대에 부푼 눈으로 김보미를 쳐다보았다. 김보미는 주원님 어때요? 라고 물어보았고 고조원은 차라리 저기요 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라고 대꾸했다. 김보미는 화장실에 다녀온 고조원에게 그럼 실례되지 않는다면 오빠 이리 와봐봐 라고 불러도 되냐고 물어보았다. 고조원은 이런 느낌이구나 좋네요 라고 말했다. 이후 식사 전 김보미는 머리를 묶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는지 고조원은 쳐다보지도 못했다. 내가 보아도 머리 묶는 모습은 이뻐 보였는데 여자가 머리 묶는 모습은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모습 10위 안에 들어간다. 김보미 역시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식사를 마치고 속초 밤바다를 구경하고 데이트를 마치었다. 고조원은 오전에 드라마 촬영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창밖을 한참 쳐다보다 돌연 김보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궁금해서 안부 전화를 했다고 말하며 이야기를 하던 중 김보미가 서면에 있는 영화학원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고민을 하던 끝에 매니저에게 김포공항에 내려달라고 했고 부산 가시게요? 라고 묻자 나 부산 간다고 말하지 않았다 라고 대답했다. 방송 보면 다 알았자샤. 그리고 내가 매니저인데 너 스케줄을 모를까? 라고 매니저가 속으로 말하지 않았을까? 이야기 전개상 고조원은 즉흥적으로 부산으로 갔다. 부산에 도착한 고조원은 서면으로 향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들고 서면 한복판에서 김보미를 찾기 시작했다. 고조원은 미친 것 같다. 영화학원이 서면에 한두 곳도 아니고 여기서 김보미를 찾는다는 것은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유명한 영화학원을 추려보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하지만 이런 발상 자체가 참 4차원적이다. 생각외로 김보미가 다니는 영화학원은 찾기가 힘들었다. 결국 장비를 들고 다니던 제작진은 점점 힘이 들었고 돌연듯 자작나무 숲이 떠올랐는지 고조원에게 김보미가 다니는 영화학원을 알아봐 주겠다고 설득했다. 하지만 고조원은 직접 찾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고조원 참 이기적이다. 고조원의 제작진은 조만간 극한 직업에 출연하지 않을까? 거의 포기할 때쯤에 김보미가 다니는 영화학원을 참으로 우연처럼 기적적으로 찾았다.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김보미를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기적처럼 만났다. 고조원이 갑자기 찾아왔지만 김보미는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김보미는 서면에 있는 유명한 와인바로 고조원을 데려갔다. 고조원은 평소 와인을 즐겨 마셨는지 자연스럽게 주문을 했다.
제주바에서는 신년 이벤트 게임을 했는데 이벤트 상품이 제주도 여행 상품권이었다. 고조원은 다음 데이트 장소로 제주도가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이벤트에 참여했다. 첫 번째 눈치 게임이 시작하자 김보미는 재치를 발휘해 먼저 하나를 외치며 앉았고 이후에도 계속 하나를 외치며 설레발치다 아웃됐다. 연인항고 오래 버티기 게임에서는 고조원이 김보미를 번쩍 안아들었다. 스킨십이 쑥스러웠는지 서로 바라보지를 못했고 계속 오빠 무거워서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김보미에게 응 그래 많이 미안할 거야 라고 고조원은 속으로 말했다. 생각외로 김보미가 무거웠는지 고조원의 표정은 점차 이그러졌다. 제주바에서 데이트를 마치고 고조원은 김보미에게 내일 뭐해요? 라고 물었다. 김보미는 내일 오전에 약속이 있어요 라고 말했고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조원은 내일 꼭 만나자며 연애의 맛 어느 커플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찌질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고조원도 개인적인 스케줄이 있을 텐데 방송 분량도 뽑아야 하고 시간은 없고 김보미는 안 만나주겠다고 하고 참 불쌍하다. 숙소로 둘이 아니 혼자 돌아온 고조원은 김보미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까지 질척하고 집착적인 일반인이라면 욕먹었을 모습을 보였다. 김보미의 약속이 언제 끝날지 몰랐었던 고조원은 방송 분량을 채우기 위해 아침 운동을 나갔다. 정말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보인다. 산책 중 전화가 왔는데 김보미가 약속을 취소하고 만나자고 했다. 고조원은 하얀색 슈트를 입고 김보미를 기다렸는데 부산에는 검은 색이 유행인지 주위 모든 사람들은 모두 까만색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고조원은 유독 눈에 띄었다. 차를 가지고 온 김보미는 고조원에게 가고 싶은 곳이 있냐고 물었고 김보미는 오빠가 좋아할 만한 곳이고 자기도 처음 가보는 곳이라며 어디론가 향했다. 고조원과는 처음이겠지. 바닷가에서 갈매기에게 먹이도 주고 케이플카도 탔다. 바닷가에서 갈매기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주머니에서 또 쌈지돈을 꺼냈다. 이젠 불쌍해 보이기까지 하다. 케이블카는 통유리로 되어 있었다. 밖에 보이는 부산의 모습이 참으로 예뻐 보였는데 고조원은 좀 무서웠는지 시선이 허공을 맴돈다. 다른 데이트 장소로 이동 중에 김보미 쌍둥이 동생에게 전화가 왔다. 고조원과 같이 있다고 하니 만나고 싶다고 한다. 이야기하는 모습이 고조원 광팬인 듯하다. 근데 이 부분은 어제 고조원이 부산 서면 제주바에서 신년 이벤트를 할 때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자가 게임을 시작하기 전 파트너가 바뀌어서 온 사람도 있네요 라고 말한 부분이 있는데 김보미가 좀 꺼림직해 보였다. 아마 오해면 오해일 수도 있는 이 말을 풀어나가고자 김보미가 계획한 큰 그림일 수도 있겠다. 쌍둥이 동생은 김보미와 머리 스타일만 다를 뿐 정말 비슷했다. 뭐가 그리 궁금했는지 고조원에게 이것저것 물어본 그녀는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며 고조원과 김보미 커플을 응원했다. 커피숍에서 여행 책자를 보는 고조원은 보미와 여행갈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때마침 김보미에게 전화가 왔다. 오빠, 저 취직했어요. 근데 제주도예요. 서울에서 부산에서도 먼 거리였는데 오 이런 이제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장거리 연애를 해야 된 것이다. 잠깐이나마 고조원의 얼굴에 피곤과 짜증이 보였다.
결국 둘은 헤어졌다. 가 아니고 고조원은 비행기로 제주도에 날아갔다. 뭐 부산도 그랬지만 부산에 간 고조원은 아니 제주도에 간 고조원은 김보미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김보미가 오기 전까지 음식을 모두 만들지 못했고 그녀를 레스토랑에 있게 한 뒤 숙소에서 음식을 날라다 주는 만행을 저질렀다. 고조원은 연애고자가 아닐까? 음식 하나 만들어 가져다 주는데 15분 이상이 걸렸고 모든 음식을 만드는 데는 1시간이 넘게 걸렸다. 음식을 모두 먹고 김보미는 내일 이사 가는데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다. 좀 뻔뻔하다. 이때 고조원 표정이 압권이다. 먹고 살기 힘들다. 다른 날 고조원은 렌트 한 카로 김보미의 짐을 날라주다가 허리 나갈 뻔했다. 그리고 집 정리를 도와주는데 연기되었던 드라마 스케줄이 앞당겨져 시간이 촉박했다. 그 와중에도 방송 분량을 채워야 하기에 방 정리를 했고 김보미 아버지와도 통화를 했으며 시장에서 사온 반찬도 예쁘게 담아주었다. 연애도 하고 돈도 벌고 드라마도 찍어줬겠지만 나이 40에 곧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